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솔직히 말해서 공멸입니다. 공멸. 자,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고 이제 진영이라고 해도 되겠죠. 고 이제 일단의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짐작을 해봤는데요. 시간만 끌면 어차피 자기들이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안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대안. 한동훈을 대체할 카드가 없다라고 보더라고요. 제가 한때 한동훈 대표 그 경선 때 많은 논평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압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알고요. 분위기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차기 주자 내세울 사람이 자기들 볼 때는 한동훈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나마 더 유력한 어떤 라이벌로 이제 봤던 게 오세훈 정도였습니다. 오세훈. 오세훈은 전체적으로 한물 같다라고 해도요. 아직도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저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서울시장 4선이라고 하는 막강한 배경이 있고 그 국회의원도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세훈은 전체적으로 뭐 소위 신원서판이 다 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한동훈의 라이벌로는 오세훈이 최강이다 뭐 이런 어떤 평가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을 은근히 견제하는 걸 제가 또 알죠. 그런데 그 오세훈이가 요즘 명태균 건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유턴을 맞아가지고 휘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한동훈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홍준표를 라이벌로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홍준표하고는 워낙 이렇게 서로 간에 컬러가 다르고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바도 다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홍준표는 한동훈에 대해서 가장 강렬한 멘트를 돌직구를 던지는 인물이죠.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뜨든 말든 다만 오세훈만큼은 견제한다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요 오만한 생각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동훈 말고 진짜 사람이 없는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김문수라고 하는 좋은 카드가 있긴 합니다. 다만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적으로 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분이 수면 위로 일단 올라와야 되잖아요. 김문수 장관은 지금 수면 밑에 있어요. 수면 밑에 있기 때문에 일종의 언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이라고는 해도요. 뉴스에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김문수 장관이 대선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여론조사에 오르지도 않고 뭐 뉴스에도 나타나지 않고 이러면은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 한동훈 쪽에서는 시간만 끌면 돼.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갈수록 레임덕이야. 지금도 레임덕인데다가 갈수록 이제 힘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임기가 후반으로 치닫게 되면은 뭐 진짜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랐기 때문에 다소 이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큰 그림에는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게 이제 정치 이제 현상에서 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단임 5년제 임기 중반을 넘기고 그것도 총선이 끝나버린 상태라면은 여권의 이제 차기 중심은 뭐 향후 이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차기 주자 쪽으로 가죠. 자연스럽게. 그건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누가 차기 주자냐 이걸 보고 이제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죠. 그래서 대통령들 입장에서는요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당 대통령들은 탈당을 다 했어요. 대부분 문재인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은 나중에 퇴임 후에 또 탈당을 했죠. 뭐 그런 식인데 그래 그 당이 오래 있지를 못해요. 끝까지. 이제 그게 우리 정치 이제 현상에서 뭐 두드러진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 있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이게 정리가 되지 않고 이대로 가게 되면은 그 끝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도 뭐 저나 뭐 다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한동훈 대세. 근데 대세치고는 너무도 허약한 대세입니다. 한동훈의 전성기는 제가 볼 때는요, 그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고, 지지율이 막 이렇게 수직 상승했잖아요. 이재명하고 1대1 대결해서 막 이기는 여론조사가 몇 번 나왔어요. 다자구도에서도 그 이재명을 이기는 게 한 두 번 정도 나왔고, 그때가 아마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당시 이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은 그냥 난리 났죠. 한동훈이다. 한동훈 들어가면 이제 차기 정권도 이렇게 갖고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도 그랬지만 그 후부터는 지속적으로
한동훈 쪽으로 몰빵하고 있죠. 전부. 이 나라 주요한 보수 매체 중에 한동훈을 띄우지 않는 매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요. 뉴데일리 정도가 한동훈에 대해서 다소 불가근 불가원 정도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대구에 근거지를 둔 매일신문 정도가 한동훈을 비판하지, 그 밖에 모든 언론이 한동훈을 그냥 이렇게 보수 차기 주자로 이미 공인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안이 없다, 대체 카드가 없다, 한동훈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한 생각,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은 오세훈도 유탄을 맞아가지고 명태균으로 인해서 아웃되고, 홍준표도 뭐 지금 어쨌거나 전성기에 조금 지난 인물이잖아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김문수도 결국 띄우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희룡으로 지금 한동훈과 대결합니까? 그건 지난번에 당대표 경선 때도 봤지만 원희룡도 장점이 있지만 이상하다, 조금 뭔가 어색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요, 친한 쪽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에는 한동훈 손을 잡아줄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뭐 배신 때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답이 없다라는 거지, 답이. 응? 한동훈 말고는 답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한동훈의 현재 지지율입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에게는 게임이 안 되지만, 이재명 뭐 45, 50 이렇게 나오지만 한동훈은 15, 20 사이 있잖아요. 너무도 작은 지지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율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뭐 5%, 4%, 뭐 7% 요 정도 빼야 안 돼. 한동훈이 반도 안 된다고, 이 여권 안에 있는 차기 주자들은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어쨌거나 뭐 겁낼 만한 그런 인물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시간은 우리 편이다. 한동훈 편이다. 이대로 끌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과연 그러냐는 겁니다. 과연 윤 대통령이 결국에는 항복이죠. 사실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제 그렇게 되자면요, 결국 이제 지지율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저는 한동훈이 지금이 이제 고비라고 봅니다. 여기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은 이제 끝납니다. 이것도 한동훈 대세고 뭐고 다 끝나요. 근데 현 상태에서 유지되면서 어느 정도 끌고 나가면은 계속해서 한동훈이 이제 올라서느냐 올라서지 못하느냐를 놓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겠죠. 근데 여기서 만일에 뛰어버리면은 20% 이상으로 막 뛰어버리면은 국회의원들도 꼼짝 못해요. 그러면은 차기 주자 쪽으로 다 갑니다. 대부분. 지금 친윤 친한 속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들도 결국 그러면은 지지율 보고 결정한다니까요. 한동훈 쪽으로 이제 몰려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한동훈 지지율이 안 오르면 안 가겠죠. 결국은 이 지지율이 말합니다. 지지율이 말합니다. 지지율 아무리 뭐 그게 엉터리고 조작이고 뭐 그 정확하지 않다 그래도요, 정치인들은 그 지지율 보고 움직이니까 지지율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무리 조작이라고 해봐야 그 정치인들은 믿지도 않아요. 그거를. 전부 그거를 금과 옥조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신동아, 위기 임박 한동훈, 황교안 화대 간다. 황교안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그 총선 전까지는 그래도 당시 여당의 대표 이낙연, 야당의 대표 황교안 둘의 대결처럼 보였잖아요. 큰 차이는 안 났어요. 지지율 대결 해보면은 맞대결 붙여보면은 한 10% 정도 지긴 했어도 40대 32 정도는 나왔었거든. 그리고 다자구도에서도 뭐 이낙연이가 30 얼마 나오면 황교안도 한 20 얼마 나오고 이랬다고요. 그래서 황교안이 뭐 어쨌거나 보수 안에서는 유일 대안처럼 보이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총선 그렇게 대패하고 나서 그게 4.15 그 엄청난 선거였었죠. 부정선거 주장자들은 그게 완전 100% 부정선거라고 이제 주장합니다만, 밝혀지지 않는 부정선거, 부정 이야기는, 조작 이야기는 그 조작이다 아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졌죠. 지금은 시간도 많이 흘러버렸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황교안은 그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정치 생명이 끊긴 것처럼 보였었죠. 실제 그 후로도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고요. 자,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다. 황교안처럼 이제 몰락할 수 있다. 한순간에 그냥 끝날 수 있다. 단절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정치 빅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와는 좀 다른데요. 인터넷 커뮤니티, SNS 이런 데 나타나는 황교안에 대한 혹은 한동훈에 대한 언급들을 보고 그 당시와 비교를 해본 겁니다. 한동훈이 지금 황교안처럼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 보수, 블로그 게시물 뉴스 3만 7천 건을 분석했습니다. 이게 어쩌면은요,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무려 20개월 여론조사 리뷰를 했고요.
그래서 한동훈에 대한 부정적 감성어가 많다. 70%가 된다. 근데 이게 피크에 올랐다가 그 비대위원장 그 초반에 말이죠. 계속해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는 한동훈의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동훈도 어떻게 보면 위기죠, 위기. 그리고 지도자 선호도가 14%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여기 한국갤럽이죠. 최저점이 11%였어요. 근데 여기에 근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요즘 아주 세게 나오죠. 그거 저 단계 사태 그거에 대해서 기자회견 열어서 말이죠. 지금이 무슨 왕조 시대입니까? 라고 소리 질렀죠. 저는 한동훈이 그렇게 큰 소리 지르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정치인 되어 가는 겁니다. 여의도 문법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 여의도 문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건 달리 말하면 한동훈이 이제 드디어 실제 실물 정치인이 현실 정치인이 되고 있다라는 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죠. 분명히 가족이 한 것처럼 뭐 다 보이는데 끝끝내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이 정도 비판도 못합니까? 라면서 그냥 소리 지르더군요. 그게 벌써 한동훈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계이면서 한동훈이 이제 정치인화 되어 가고 있다. 여의도 정치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별 사람 없어요, 세상에. 여의도 문법 구사하지 않는다 그랬지만 누가 봐도 한동훈은 지금 요새 여의도 문법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깬다라는 것은 초인이나 가능합니다. 한동훈은 초인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초인급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 최저점 11%를 향해서 가고 있다. 여기 가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완전히 이제 붕괴가 일어납니다. 한동훈도 지금 완전히 그냥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세게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완전히 갈라서도 좋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표출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의석수가 국민의힘이 몇 석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몇 명만 이탈해서 저쪽으로 가버리면은 저쪽하고 손잡아버리면 대통령 탄핵이야 그냥. 아니면 헌법 바꿔버립니다. 그럼 대통령이 완전 무장 해제되는 거야.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산도 한동훈에 대해서 초강수를 두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약점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 최저점이 깨지면 회복 불능이다. 황교안, 김무성의 그림자가 지금 어른거리고 있다. 이 두 사람 다 한때 대선 주자 1위까지 갔던 사람이고요. 황교안은 1위 간 적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근접했던 인물이고요. 김무성은 대선 주자 1위도 갔던 인물이죠.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정치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그야말로 뒷방이 되고 말았죠. 황교안 이분은 그냥 광장에서 열심히 이제 운동도 하고 하시지만 현실 정치인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김무성 또한 이 뒷방 노인으로 봅니다, 지금. 그리고 김무성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업무소를 떠드는 사람들이 있던데, 김무성 그렇게 지금 힘을 쓰지 못합니다, 지금은. 조중동이 뒤에서 밀지도 않는데 무슨 힘을 씁니까, 지금? 김무성 아니에요. 자,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 후 보수층이 분열했다. 꼭 이런 면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의 야심, 그리고 그 주변에 이미 형성된 그 척건들이 예전에 그 안철수처럼 말이죠. 대선 캠프를 꾸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산과 이 접점이 생기지 않고 계속해서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윤한 해빙 모두 다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이게 과연 가능할런지 이거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윤한 해빙 이것은요. 자, 이재명 민주당과 싸우는 댄디한 법무장관 이걸로 떴죠. 스타일리시한 그거 하나로. 근데 한동훈은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나머지는 이야기가 없다니까. 과거가 없어, 한동훈은. 김문수처럼 이야기할 과거가 많아야 되는데 그 과거 이야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동훈은. 그러니까 오로지 현재 내 멋집니다. 나 스타일리시하죠. 나 댄디하죠.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걸로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한계가 명확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만 그 한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을 밀어 못 내는 것은 카드가 없는 거야. 대체할 카드가. 그게 누굽니까? 그걸 해야지만이 이 여권이 평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권 전체가 새로운 어떤 동력을 얻고 야당하고 싸울 수 있는 채비를 이제 갖추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와 있습니다. 요즘 추경호 역할론도 굉장히 큰데 다만 이 추경호 이분은 좋은데 이분을 대선 주자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이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이 차이가. 추경호도 사실은 그 간판 스펙 보십시오. 한동훈보다 더 나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로 안 보잖아요. 이제 그런 게 정치권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선이 있습니다. 기준점.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영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쨌거나 국민의힘에서는요, 홍준표, 한동훈, 오시원 요 3인이에요, 지금 3인. 여기에 김문수를 밀어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볼 때 우파 유튜브 중에 김문수 밀어넣기 위해서 예서는 사람 없어요, 거의. 어? 김문수 뉴스 나오면 김문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건 끝이야. 뉴스 없으면 김문수 말도 안 해. 그럼 김문수 못 띄웁니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띄웁니까? 정광훈 목사가 김문수 해줘도 그거 뜨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안 됩니다. 결국에는 제도권 언론에서 뉴스화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우파 유튜브 안에서라도 열심히 김문수 해줘야 되는데 김문수 뉴스 없으면 뭐 그냥 사라진 인물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이면 한계가 명확합니다. 빤해요. 구도가 너무도 빤해졌습니다. 한동훈이냐 아니냐 요거 딱 요겁니다. 한동훈이냐 아니면 한동훈을 대체할 누군가 있느냐. 오세훈이었는데 오세훈이가 지금 위험하다. 홍준표가 요즘 속으로는 쾌재를 부를 겁니다. 내한테 기회가 오는구나. 그럼 한동훈과 홍준표의 이제 대결 구도가 됩니까? 그런 걸 원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원희룡을 또 띄우려고 하더라고요. 그 젊은 친구들이. 물론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원희룡이 과연 그렇게까지 뜰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 저는 원희룡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사람마다 이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한계라는 게. 이제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스펙이나 간판은 한동훈보다도 추경호가 훨씬 나아요. 공부했던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그런데도 추경호는 뜨지 않잖아. 대선 주자를 안 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대선 주자급으로 탁 떴다라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국민의힘 안에서 그리고 보수층 안에서 한동훈 지지율 보십시오. 여기 비대위원장 됐을 때 정점을 찍었었죠. 50일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지금 이게 33까지 떨어졌죠. 당대표 될 때 63%로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하게 되면 반대 나올 겁니다. 36 나올 거예요. 여기 33 되죠, 지금.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전체에서는 2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4까지 떨어졌고요. 자, 이게 지금 한동훈입니다. 자, 한동훈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의혹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의외로 젊은 친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동훈의 그 가발 이야기 여기에 뭐 뽕브라 그리고 키높이 신발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이야기 많아요. 그것도 한동훈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장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들. 블로그 뉴스와 한동훈의 연관어, 대표, 국민의힘 대통령, 윤석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기자, 국민민주당, 김, 대통령실 국회, 윤 대통령, 한동훈의 한계입니다. 여기에 미래 비전 이거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동훈은 정치인으로 보기에는 아직 일러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밖에 없는데 뭐 야당하고 그냥 틱톡으로 말싸움한 거 외에 그리고 이제 여당으로 와서는 여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용산하고 각 세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그래 한동훈의 과연 속의 정체성이 뭔지 어떠한 실력을 갖고 있는지 내공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그런 거 없는 것 같다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당 지도부 회의를 해보면은 좀 전문적인 내용 들어가게 되면 한동훈은 말을 못한대 딱 끊긴대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받아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국정에 대한 아직 이해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체하지 않으면요.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뒤집지 못합니다. 한동훈이 그때까지도 살아있으면은, 그 한동훈 대세를 꺾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못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한동훈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하향화하고 있습니다. 하향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어떤, 난제 중에 난제, 그리고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동훈이냐, 한동훈이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한동훈의 손을 다시 들어줄 것이냐. 자, 이런 것은 모두 지지율이 이야기합니다. 지지율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망하고 있거나 지금도 이쪽 저쪽을 살피고 있는 사람들도 딴 거 없습니다. 지지율을 살피고 있고요. 다음 총선이 아니고 다음 지방선거 이제 출마 입지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도 한동훈에게 계속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계속 줄을 대고 합니다. 왜냐?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이 차기 대선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거, 공천권 행사 못 할 거요.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따르면은, 1년 반 전인가 이렇게 사퇴를 해야 됩니다. 당대표 사퇴를. 그래서 내년 9월쯤인가 그때 아마 사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그 공천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때문에 지금 숨가쁘게 돌아가는 그 내부 사정 속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과연 한동훈을 대체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올리자. 이게 또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차기 주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혹은 이재명이 아웃된다 그러면 뭐 새로 올라올 누군가 있겠죠.
그 사람에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인도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